바다를 좋아하시나 봐요. 아이는 양창근에게 물었다. 처음 봤을 때 아이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다. 정근한 경찰서로 출근한 첫날이었다. 아이는 길이 아닌 남의 집 옥상을 뛰어다니다가 화분 몇 개를 깨고 집주인에게 잡혀 있었다. 아무도 맡기 싫어하는 일이라 타지에서 온 양창근에게 떠넘겼고, 양창근은 수십 년에 걸친 연쇄살인을 해결하게 되었다. 떠나올 때 아이는 처음 만났을 때 양창근의 나이가 되었다. 인천에서 부산으로 정근을 간다고 했을 때 31 같은 아이는 양창근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물었다. 바다를 좋아하냐고. 그렇게 생각해보지는 못했다. 인, 인천과 부산의 공통점이 바다라는 걸 양창근도 모르진 않았지만 바다를 좋아한다고 생각해본 적은 없었다. 그냥 담배 피우기 좋은 곳이 길을 따라 길게 펼쳐져 있다는 것밖에는 그게 바다가 아니라도 양창근은 상관없을 것 같았다. 바다가 보이기 시작한 지 꽤 됐다. 양창근은 차를 세우고 내렸다. 담배를 울고 바다를 봤다. 부산의 바다였다. 인천에서 계속 살 생각이었다. 그 기이한 사건이 괴롭혔다. 범인이 잡히고 사건이 해결된 후에도 그랬다. 기억은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떠나지 않았다.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았다. 다른 기억의 자리들까지 빼앗기 시작했다. 좋은 사람들이 자신의 몫을 빼앗기듯 그 기억의 자리를 내주는 것들은 모두가 좋은 기억들이었다. 더는 내줄 자리가 없게 되고 결국 그 하나의 기억만으로 살게 되었다. 그렇게 10년을 더 살고 정근을 신청했다. 부산으로 가고 싶다고 했다. 특별한 이유가 있진 않았다. 하지만 왜 부산이냐고 팀장이 물었을 때 양창구도 그렇게 말했었다. 담배를 피우다 보니 생각이 난다. 거기 바다는 뭐가 다른지 어려워요. 양창근은 잘못 찾아온 줄 알았다. 사무실이 좁기도 했지만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너무 많았다. 교실에서 싸운 애들을 데리고 왔다고 했다. 시끄러웠다. 부산 사투리는 보통 말도 싸움처럼 들린다. 여기서도 모두 싸우고 있었다. 발령받았다는 말을 건네기도 인사를 트기도 애매해서 아무 자리나 가서 앉았다. 그리고 구경했다. 여학생들도 있었다. 대부분의 남학생들은 변명하느라 시끄러웠지만 여학생들은 그렇지 않았다. 말이 없었다. 아직도 겁에 질린 모습이었다. 교실에서 패싸움 좀 했다고 학생들을 경찰서까지 와야 하나 한심했지만 그 패싸움 하는 것 좀 봤다고 저렇게까지 겁에 질리나 이상했다. 다시 보니 소란과 두려움이 뒤섞인 묘한 풍경이었다. 형사들도 어딘가 긴장한 듯했다. 한 형사가 한 학생에게만 말을 걸고 있었다. 형사는 계속 묻고 한 학생은 아무런 대답이 없다. 야, 니 돈 벌 공리 아냐? 형사는 학생의 신발을 발로 툭툭 찼다. 신발은 크고 흰 농구화였다. 이거 비싼 거지? 이거 무슨 돈으로 샀어? 어? 와, 졸업하기 전에 하나 쑤시야 받아준다 하드나? 쑤시기만 하면 앞으로 평생 떵떵거리며 살게 해준다 하드냐? 싸우다 보이 있던데요. 우리는 진짜 우리끼리 싸운 건데 그리 발빼락 하드나? 야, 이순이 공부해놓은 건 없고 졸업은 다가오고 해야 되겠다 싶었지. 뭘로 쓰셨어? 뭘로 쓰셨냐고. 네 아버지 믿고 일어나? 아버지 돈 많겠다. 이번에도 대충 나갈 것 같나? 내가 안 했는데. 그럼 이 피는 뭐야? 내 피 아닌데. 그니까 네 피 아닌 피가 네 몸띠에 왜 이리 많이 묻었냐고. 양창구도 그 피를 보고 있던 참이었다. 유독 그 남학생만 온몸에 피였다. 그 피가 본인의 몸에서 나온 거라면 거기 앉아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주변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여학생들의 얼굴이 아무리 겁에 질려 있어도 온통 빨간색을 뒤집어 쓴 그 남학생에게 눈이 갔다. 이순이라고 했던가? 양창근은 13년 전에 만났던 고등학생을 떠올렸다. 그 학생은 고요했다. 이순이는 그렇지 않았다. 그 학생은 옥상을 뛰어다닌다고 하지만 유약해 보였다. 이순이는 그렇지 않았다. 그 학생의 흰 교복에는
먼지 하나 묻어있지 않았다. 이순이는 그렇지 못했다. 그럼에도 이순이는 그 학생을 떠올리게 됐다. 합반 수업은 드문 일이었다. 게다가 고3들이었다. 하나의 교실에 두 반을 모아두니 수업이 제대로 될 리 없었다. 의자가 없어서 어쩔 수 없다며 여학생들의 무릎 위에 앉으려는 짓궂은 남학생들이 있었다. 대부분의 여학생들이 짜증을 냈지만 자기에게 오라며 무릎을 내주는 여학생도 있었다. 누가 죽었든 학교에 어떻게 되든 학생들에겐 특별한 날이었다. 그 반에 예쁜 여학생 누가 있다. 잘생긴 남학생 누가 온다. 들떠 있었다. 이 얼마나 이상적인 이야기거리인가 말이다. 아무런 관심을 받지 못하던 실업계 고등학교에 이 많은 사람들이 어쩐 일인가 말이다. 남학생 하나가 여학생들에게 단체로 그날이냐며 저열하게 놀렸다. 옆반에서 넘어온 피비린내가 교실에 가득했다. 노란 폴리스 라인이 복도 한가운데를 막았다. 학생들은 그 교실 앞 복도도 그 복도 끝에 출입문도 쓸 수 없었다. 화장실도 돌아서 가야 했고 매점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매점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을 잃었다. 매점을 가야 된다며 소란을 피우던 남학생 하나가 한 형사에게 뺨을 맞았다. 부산에서 태어나 부산에서 놀다가 부산에서 형사가 된 강도영이었다. 투덜거리며 돌아서는 그 남학생의 목덜미를 강도영이 잡아 끌고 갔다. 폴리스 라인을 지나서 계속 끌고 들어왔다. 학생들이 새로운 구경거리에 흥분했다. 경찰들이 강도영을 말렸다. 강도영은 그 남학생을 사건이 일어난 교실까지 끌고 왔다. 교실에는 교복을 입은 학생들 대신 제복 차림의 순경들과 형사들, 감식반원들이 있었다. 감식반원들은 한 곳에 모여 있었다. 주저앉아 들여다보고 있었다. 강도영은 남학생의 머리를 그 사이로 들이밀었다. 남학생의 눈 바로 앞에 죽은 자의 눈이 있었다. 남학생은 그 눈이 자신을 보는 것 같아 섬뜩했다. 하지만 시체의 눈은 어느 것도 보고 있지 않았다. 그저 죽기 전 마지막으로 시선이 닿았던 곳에 멈춰 있을 뿐이었다. 얼핏 그 남자가 쏟아낸 피와 몸 안의 몸 안의 몸 안의 것들이 보였다. 남학생은 아무것도 보지 않으려고 시체의 눈만 쳐다봤다. 남학생은 교실에서 뛰쳐나와 구토를 한다. 팀장은 교실로 들어가며 짜증을 낸다. 에이씨, 강형사 진짜. 양창근은 남학생의 창백한 얼굴을 잠깐 보고 팀장을 따라 교실 안으로 들어갔다. 쓰러진 남자의 주변으로 엄청난 양의 피가 보였다. 남자의 주변으로만 피가 있었다. 양창근은 생각해봤다. 운동장에 차를 세우고 복도 왼쪽 끝에 있는 출입문을 통해 들어와 복도를 따라 걸었다. 그리고 지금 이 교실까지 왔다. 그동안 피 한 방울 보지 못했다. 여러 번 돌이켜봐도 피를 본 기억은 없었다. 여러 번 그 남자가 가진 모든 피는 이 교실 저기에만 쏟아 부어져 있었다. 피와 함께 내장들까지 대부분의 것들은 따로 담으면 됐지만 아직 뭔가 이어진 것들도 있을 것이다. 그것들을 흘리지 않게 시체를 들것 위로 올리느라 여러 사람이 진땀을 뺐다. 몸을 들어올리면 흘러내렸다. 안으로 집어넣자니 감싸고 있어야 할 살덩이가 없었다. 학생들의 시선을 피해 빠르게 복도를 지나간다는 게 결국 내장이 한번 흘렀다. 남은 경찰들이 학교에 있는 모든 CCTV 파일을 회수했다. 이런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아가 있어요. 이런 거 자랑할 거 아닌데 아직 고등학교 졸업도 안 했는데 착해 빠져가지고 지 아버지 일 돕는다고 조그만 학교만 끝나면 쪼르르 식당으로 와가 썰고 국도나 벌써 아가 불 조절을 어찌 잘하는지 이기어가 머리까지 좋아가지고 이 신랑이랑 언제까지 해야 하나 우한을 생각했다. 한 손가락으로 자신의 머리를 가리키는 것을 저렇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우한은 본 적이 없었다. 주방장이 그려준 약도를 보고 잘 찾아왔다. 식당은 낡았지만 깨끗했다. 간편도 깔끔했다. 부산곰탕 씌워서 외우기 좋았고
쉽게 웃친 만큼 자신감도 느껴졌다. 점심이 지나 손님은 없었지만 혼자서 하기엔 작지 않은 크기였다. 우아는 이 식당에 취업을 해야 했다.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고 돈도 필요했고 잠만 자게 해달라고 가진 단말은 다 했다. 하지만 식당 사장이라는 이 사람은 확실히 안 된다는 말일도 없이 말을 이리 돌리고 저리 보냈다. 게다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아들이 있다는 건지 알겠는데 졸업도 안 한 아들이 차는 왜 있고 차는 어디로 빠졌다는 건지 쪼로로 어떻게 오는 모양새인지 쓸고 썰고의 대상은 무엇인지 어찌란 말인지 대체 왜 이러는 건지 우아는 답답하고 속상했다. 그래서 목숨 걸고 왔고 이 집 공물 내는 방법과 그 망할 사태가 필요하다고 소리 지르고 싶었다. 하지만 걸을 수 없었다. 대충 맛이나 보고 그 사태 파는 것만 물어보고 돌아갈 수 있을까? 우아는 머리를 굴렸다. 맛을 보면 비슷하게 흉내낼 수 있지 않을까 말이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그럼 곰탕 한 그릇만 주세요. 국과 깍두기만 남았다. 사람들의 입속을 얼마나 오갔는지 숟가락에 둥근 대가리가 달아서 얇아져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래 찾은 식당이었다. 국물을 떠서 먹었다. 금세 사장이 주방장에게 하던 말들을 떠올렸다. 틈만 나면 주방장이 앉혀놓고 떠들던 그 말들이 생각났다. 맛있었다. 자극적이지 않으면서 불도는 맛이었다. 다양한 맛이 느껴지는 것 같진 않았는데 풍부했다. 한 가지 맛으로 깊었다. 고기는 또 얼마나 구수한지 그 사태였다. 맛있었다. 떠먹고 또 떠먹고 맛보고 또 맛봤다. 밥을 말아서 바닥까지 떠넣었다.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다. 비슷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었다. 이런 국을 만들고 싶다면 배우고 싶었다. 배워서 주방장이 되고 싶었다. 우아는 어떻게든 이걸 배워서 돌아가고 싶었다. 이걸 배워서 돌아가면 새로운 인생이 있을 것만 같았다. 마흔 중반이 되어서 처음으로 인생이 달라질 것 같았다. 머리가 빠르게 움직였다. 식당 사장이 한 말들을 다시 돌려본다. 그 와중에 우아는 깍두기를 먹고 있었다. 깍두기는 깍두기지만 먹어도 맛있다. 딴 줄 모르고 그가 깍두기를 먹으려면 머리를 굴렸다. 어떻게든 저 사장의 마음을 사고야 한다. 식당 사장의 말을 되감고도 또 뒤가 맞다. 쓸고 썰고의 대상은 무엇인가? 식당으로 와서 두 가지를 먼저 한다고 했는데 그걸 우한이 잘해내면 여기서 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쓸고 썰고 뭐를 썰까? 그때 그 식당 사장의 말이 다시 들렸다. 깍두기를 딱 떨어지게 하면 여덟 귀티도 안 나고 대충 썰어 새 귀티로 하는 아들도 있고 몇 귀티가 되는지도 모르고 대충 속 뒤끼리는 대로 도대체 무슨 말인가 알아들을 수 없다. 하지만 꼭 말이 통해야 하는 건 아니다. 눈으로 보고 배우면 된다. 손으로 따라 익히면 된다. 음식은 손맛이라고도 하지 않나. 우아는 주방으로 눈을 돌렸다. 뭐든 썰면 되지 않겠나? 눈만 뜨면 하는 게 토막내고 써는 일이었다. 우한이 그걸 못할 리가 없었다. 자신 있었다. 우한은 다짜고짜 주방으로 들어갔다. 썰만한 게 대파가 있었다. 우한은 대파를 집었다. 무조건 썰기 시작했다. 소리가 요란했다. 칼질은 화려했다. 대파를 총총총총 잘게 최대한 작게 넣었다. 식당 사장이 들어와 본다. 입을 연다. 아까운 팔을 다 조직붙네. 15년을 거래해온 것이다. 그 집 딸이 결혼할 때는 하루 장사를 포기하고 식당에서 잔치까지 했다.
이종인에게 하루 장사를 포기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식당을 차린 후 그날이 유일했다. 아내가 죽었을 때도 식당 문을 열었다. 이종인은 왜 늘 자신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었다. 고기를 속이다니, 고깃국을 파는 사람에게 고기를 파는 사람이 고기를 속이다니, 이럴 수는 없었다. 더 좋은 조건으로 거래를 제안하는 정육점도 있었다. 하지만 종이는 그러지 않았다. 단골이라는 게 있었다. 함께 세월을 보낸다는 게 종이는 어떤 건지 알았다. 안다고 생각했다. 아내가 죽은 후로 종이는 그 세월에 더 집착했다. 수입고기를 섞어 판다는 소문이 진작 돌긴 했었다. 하지만 믿었다. 나한테는 안 그러겠지. 함께한 세월이 얼만데. 종이는 변해가는 세월은 생각하지 않고 세월의 무게만 믿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믿을 수 없었다. 화를 참을 수가 없었다. 고기를 대줄 곳은 많았다. 종인의 식당은 여전히 부산 최고였다. 아니 전국 최고라고 생각했다. 믿고 거래했던 단골 정육점이 고기를 속여 팔았다는 걸 안 이종희는 식당으로 돌아오자마자 전화를 돌렸다. 가장 좋은 조건으로 제안하는 곳과 거래를 시작했다. 그렇게 간단히 15년 단골과 인연을 끊었다. 오전의 일이었다. 오후가 되도록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꽤 긴 세월을 살았는데도 믿었던 것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있는 자신이 속상했다. 늘 현명했던 아내가 생각났다. 아내가 있었더라면 배신을 당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리 오래 사람을 한나절도 되지 않아 남으로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속인 정육점 사장은 속인 정육점 사장보다 속은 자신이 나쁜 사람처럼 느껴졌다. 자신이 일이 오래 속지 않고 미리 알았더라면 두 사람은 아직도 서로에게 단골이었을 것이다. 빈말도 속말도 나눌 수 있는 사이였을 것이다. 답답한 마음에 식당 출입문을 열어젖혔다. 제법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다. 그리고 종이는 식당 앞에서 갸웃거리고 있는 남자를 만났다. 종이는 저 사람을 이해할 수 없었다. 이해할 수 없어서 거짓말을 많이 했다. 식당에 일손이 필요 없다는 말, 아들이 착해서 일손이 되어준다는 말수가 많은 편도 아니었다는데 왜 그렇게 떠들었는지 모르겠다. 식당은 늘 일손이 부족했다. 아내와 둘이 하던 일을 혼자서 했으니 그랬다. 아들이 크면 손이 되어주겠지 싶어서 일할 사람을 구하지도 않았다. 단골이 많아지면서 알아서들 빈 그릇을 치웠다. 알아서들 돈을 두고 나갔다. 그래도 일손이 모자랐다. 아들은 일손이 되어주지 않았다. 스나드는 단골만도 못했다. 그래도 종이는 아들이 주방으로 들어올 날에 자기 곁에 설 날을 기다렸다. 요즘 누가 이런 일을 하고 싶어 하나. 전국 최고라고 생각은 하지만 전국이 알려진 맛은 아니었다. 어서 배우겠다는 사람은 없었다. 가르치고 싶은 사람은 있었지만 아들은 관심이 없었다. 한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까지 주방일을 하고 싶어 하나? 어디서 뭘 하던 사람이기에 돈도 필요 없고 그저 일을 시켜달라고 하나? 요즘 저런 사람이 어디 있나? 이해할 수 없는 저 사람은 종이는 믿을 수 없었다.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은 종이를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종이는 믿지 않기로 했다. 많은 것들을 믿지 않기로 한 오늘 아닌가? 종이는 그 사람을 쫓아낸다. 아들은 또 늦는구나 할 즈음에 전화벨이 울렸다. 경찰서였다. 처음도 아니지만 떨렸다. 아들이 현행범으로 잡혀서 조사를 받고 있단다. 사람이 죽었단다. 며칠 안에 영영 집에 못 들어갈 수도 있다고 했다. 글쎄 조사를 해봐야 안단다. 종이는 끊어진 수화기를 잡고 한참 있었다. 아들이 사고를 치는 거야 처음도 아니었다. 하지만 사람 죽은 일은 없었다. 영영 집에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경찰의 말이 종인의 귀에 맴돌았다. 종이는 식당에 나와 앉았다. 세상 혼자 있는 게 싫었다. 혼자 있기에는 너무 긴 밤이 될 것 같다. 그런 밤이었다. 종이는 식당 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다. 남자는 아직 거기 있었다. 밤은 이미 꽤 깊었는데 식당 앞에 앉아 있었다. 몸을 구기고 접어 작아져 있었다. 평생 남의 공간을 빌려 산 사람 같다. 종이는 좁은 공간을 차지하고도 어색해하는 남자를 한동안 봤다. 종이는 그를 안으로 들었다. 잘 곳을 알려주고 쉬게 했다. 뭐라도 하겠다고 들썩이는 걸 못하게 했다. 잘하고만 했다. 우아는 누웠다. 식재료 냄새가 났다. 이곳에서도 창고에서 지내게 되었다. 멀리 왔다. 40여 년을 더 거슬러 왔다.
2019년 그쯤 되는 것 같다. 피곤했다. 잠으로 떨어질 즈음 식당 사장의 한숨소리를 들은 것 같다.